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 쭈니의 쭈니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이번 주는 지난주 레스터 레븐슨의 세도나 메서드, 세도나 마음혁명 프롤로그 부분에 이어서 어,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과 1주차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을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레스터 레븐스는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나는 왜 사는가? 왜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42살 때,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이 심장 발작으로 죽음에 임박해 오면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직접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 세상은 무엇인가? What is this world? 이 세상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레스터 레븐슨이 얻게 된 답은 나는 나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다. 나는 근원이다. 내가 외부 대상에서 갈구하면 할수록 나는 결핍을 느낀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행복이다. 그리고 그 행복을 얻는 것은 자,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의 크기, 내가 맛볼 수 있는 행복의 크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서 사랑이나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만큼에 달려 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항상 내가 원함을 가졌던 그만큼의 부를 획득하지 못하고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나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레스터 레브슨이 취한 방법은 첫째로 자기의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 혹은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들, 나를 적대시했던 사람들까지 제가 자해명상하고 좀 비슷하게 같다고 그랬죠. 차근차근 자기의 사랑의 범위를 넓혀갑니다. 그러면서 극도의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건데요. 에너지를 외부로 흘리던 것을 안으로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외부에서 나의 욕구를 채우고자 했던 것들을 그 에너지를 내 안으로 돌려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결핍에 대한 방법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마음속에 있는 이 결핍감을 해결하는 방법, 세상에 대한 불평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 레스터 레브슨이 개발해낸 방법이 세도나 메서드라는 겁니다. 세도나 메서드. 자, 포괄적 흘려버리기. 영어로는 홀리스틱 릴리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헤일 도스킨 씨가 쓰면서 이 책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면이라는 장으로 써놓은 게 있는데 굵직굵직하게 읽어드리고 나갈게요. 자, 이 책에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라. 이거는 다들 이제 살아오시면서 많이 느끼신 부분들일 거예요. 근데도 항상 우리는 믿게 되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만큼 다른 사람의 말을, 언론을, 미디어를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 나는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인 문장과 구절을 기록해 두라고 합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울림을 주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장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자주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매 순간을 당신의 파트너와 함께 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뭐냐, 이 흘려보냄이나 혹은 마음 공부나 명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 사실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나 도반들이라 하죠. 이분들과 같이 하면 에너지장이 상당히 높아지고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혹시 맞지 않는데 하기 싫은 분들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엔 차라리 혼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행의 성과를 기록하라. 각 장의 뒤쪽에는 이 메모를 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뭐 7페이지 정도. 그래서 7일간 이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본인한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변화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꼭 기록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으로 이제 포괄적 흘려버리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놓아버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세 가지 방법. 자, 레스터 레븐슨이 정리해 놓은 세 가지 방법. 첫째,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놓아버릴 것을 결정하기 또는 선택하기. 자, decide and or choice. 두 번째, 이 순간의 상태가 무엇이든 허용하고 그것을 수정이나 변화, 수선이 필요 없는 상태로 전적으로 환영하면서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보면서 놓아버리기. 자, 이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레스터 레븐슨이 자신의 위궤양이나 어떤 신체적인 질병 같은 것들이 어떤 과정을 경험하면서 치유가 되냐면, 내가 이 세상을 바꾸고자 원하는 것들을 놓아버리면서 그 신체적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수용과 허용인데요. 내가 뭔가를 내 뜻에 맞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억압, 스트레스로 작용하겠죠. 근데 이제 그걸 놓아버리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내부적인 어떤 신체적인 억압도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용. 세 번째, 그것이 어떤 것이든 느낌의 핵심 속으로 파고들면서 놓아버리기. 느낌의 핵심으로 파고들 때 우리는 그것이 텅 빈 것을 발견한다. 거기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추측하는 것처럼 어둠은 아니다. 네이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느낌으로 파고들 때 그 느낌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하신 후에는 그 이름 자체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슬프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슬픔을 뭐라고 생각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슬픔에 대한 정의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좀 재밌나요, 말이? 슬퍼하다는 개념 때문에 슬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의 핵심 속으로 파고들면서 놓아버리기. 이렇게 세 가지. 첫째, 결정하고 선택하기. 두 번째, 어떤 것이든 허용하고 놓아버리기. 세 번째, 핵심으로 파고들면서 놓아버리기. 그리고 이제 이 헤일 도스킨 씨가 추가로 개발해낸 방법이 대극의 법칙이에요. 양쪽의 극단을 생각하면서 놓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겠죠. 못 갖게 된 결핍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건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원함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은 지금 나의 상태도 허용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의 감정이 서로 중화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이게 헤일 도스킨 씨가 개발한 네 번째 방법이죠. 자, 첫째 쭉 간단한 발췌독 들어갑니다. 궁극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얻는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같은 것이다. 모든 존재, 동물조차도 그것을 찾고 있다. 그것은 바로 슬픔 없는 행복이다. 그 어떤 형태의 슬픔에도 물들지 않은 지속적인 행복의 상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목표인가? 흔들림 없는 행복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정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흔들림 없는 행복인가? 완전하고 총체적인 자유다. 그것이 무엇이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한계에 봉착하기 전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다. 현재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분에만 맞춰 있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는 많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스터 레빈슨 여기서 보면 행복이란 자유고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하죠. 그리고 이 다음 부분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로 우리가 분리감과 동일화,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나왔던 핵심 개념이죠. 나의 에고와의 감정과의 동일화를 통해서 외부 세계, 타인과 분리감을 느끼고 그 분리감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갈수록 우리는 외롭고 결핍감을 느끼고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레스터 레빈슨도 똑같죠. 이 동일화를 깨는 방법이 흘려버리기예요. 자, 두 번째, 완전히 자유로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중추적 생각이 결국 결핍과 외로움이라는 기분을 창조한다. 나라는 것은 오직 전체가 될 때만 만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갈망을 채우려는 시도로는 결핍을 해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결핍이란 원래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거울 앞에 쓰셔서 내가 그 거울에서 비치는 내 모습에서 뭔가를 가져오려고 해보십시오. 이게 세상 속에서 갈망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그럼 거울 안에 있는 모습도 나한테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게 결핍의 원인이고요. 즉 거울을 비춰보시면 세상은 나의 반영이며 나의 그 반영하는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은 투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분리감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다라는 느낌을 제거하면 모든 외로움과 한계가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놓아버리고 흘려버리면 낮 꿈에서 깨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를 향한 길은 간단하다. 그러나 한계를 없애는 일은 기존의 습관 때문에 그다지 쉽지 않다. 이 습관들 놓아버리기를 시작하려면 강한 열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강렬한 열정 없이 성장이란 없다. 이 열정이 세상을 향한 갈망보다 훨씬 더 커야 한다. 자, 세상을 향한 갈망해가지고 외부 세상을 조절하거나 그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공감이 가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프롤로그 부분에서 한 10페이지 정도를 읽어드렸기 때문에 이런 발제독을 모두 합해도 제가 한 주에 한 3페이지 정도밖에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수행을 위한 제안, 즉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믿는 사람들, 장소들, 사물들, 그러니까 내가 뭐 보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장소, 갖고 싶은 물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황들을, 그리고 뭘 이루고 싶다는 성취 대상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그리고 목록에 있는 것들을 아래의 방법으로 점검하라. 각각의 항목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라. 나는 이것을 통해 행복을 원하는 그 원함을 놓아버릴 수 있는가? 또 하나, 지금 그 원함이 없는 상태로서 현재 그대로의 나를 행복으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만족할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예. 목록을 작성하시고 그 각 목록마다 나는 이것 대신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친한 친구 뭐 돌쇠라고 합시다. 나는 돌쇠를 통해 행복을 원하는 그 원함을 놓아버릴 수 있는가? 지금 내가 그 돌쇠한테 돌쇠를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하고자 하는 그 원함이 없는 지금 현재의 나를 행복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대칭 개념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칭 개념에 대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모든 분리는 우리가 안전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추구하다 만들어진 환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후 7페이지는 당신의 탐험을 돕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이번 주에 얻은 깨달음과 성과를 일기처럼 매일 적어보라. 예. 1주차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또 발췌독을 해드렸습니다. 원문은 읽어보시고 직접 요약도 해보시고 또 이런 오디오로도 들어보시고 직접 실행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직접 1주차 내가 원하는 것들의 목록,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 주리라고 믿는 사람, 장소, 사물, 상황, 성취 대상 이런 것들의 목록을 만드시고 그 목록을 원하는 마음,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마음, 욕망 이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행복을 원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그 갈증이 없는 상태, 현재 그대로의 나를 행복으로 인정하고 만족하고 허용할 수 있는가. 예. 일단 1주차에 대한 연습을 진행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